네, 크루즈 여행이 크게 확산되면서 크루즈를 통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승환의 파워 특권 오늘 두 번째 손님은 국내 크루즈 산업의 개척자로 불리는 분이죠. 김현겸 펜스타라인닷컴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겸입니다. 펜스타라인닷컴은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죠. 지금 어떤 항로에 크루즈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이제 전기 크루즈를 이제 그 월 한 26회 정도 운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산항 원나잇 주말 크루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획 크루즈로 네. 부산 여수 이제 엑스포 크루즈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오사카 가는 전기 항로고. 그렇습니다. 전기 항로입니다. 원나잇 크루즈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부산항이 토요일 날 주말에 네.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고객들이 타셔서 부산 항내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배 안에서의 이제 이제 크루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배에서 이제 식사를 즐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엔터테인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서 보는 이제 육지 관광을 즐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이 부산항에 그 해 뜨는 모습 일출도 구경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하선을 하는 그런 원나잇 크루즈의 맛을 한번 즐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나잇입니다. 그리고 네. 기획 상품은 여수 엑스포 크루즈가 있군요. 예. 네. 그럼 부산에서 여수까지 갔다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후 1시에 출항을 해서 이제 여수에 6시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 크루즈 여행이다 하면은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만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이 크루즈 여행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들었고 그렇습니다. 국내 크루즈 산업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크루즈의 개념을 이제 도입한 회사라고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서 오사카 이제 저희들이 여객선 사업을 하면서 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운항 기간이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부산항 원나잇을 시작을 한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첫 크루즈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금강산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금강산 크루즈는 수송선의 개념이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이제 육로 관광이 안 되니까 해상으로밖에 이제 갈 수 없어서 그때는 숙박 기능과 수송 기능을 이제 가진 그런 네. 항로였었고 네네. 그냥 순수하게 크루즈의 개념이 도입된 것 저희들이 2004년도에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나잇 크루즈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부산항의 네. 명물 상품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펜스타 헌이라고 하는 네. 크루즈 전용선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전용선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안 크루즈, 캐주얼 크루즈 개념을 가지고 네. 한국과 일본, 네. 그리고 한국, 연안 이렇게 다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아시아적으로도 이 크루즈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회장님께서는 초창기에는 그 카페리라든지 이런 이제 여객 운송을 주로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그 크루즈 산업에 눈을 돌리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일본이 이제 크루즈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게 1989년도 경입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니폰마루라고 하는 이제 크루즈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네. 화물선사가 네. 이제 여객선사로서의 이제 기능 그 중에 이제 그 전용 크루즈의 도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네. 이제 그 니폰마루라고 하는 배가 이제 취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사실 이제 그런 크루즈의 개념이 법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그 저희들이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를 하면서 이제 네. 그것도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우리도 배에서 좀 즐기는 문화를 좀 가져보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느낀 것은 좀 전용적인 크루즈 시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전용선 도입까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회사 위기 상황도 이제 오고 이제 이런 경우도 겪어봤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결과는 저희들이 벌써 이제 2004년 원나이트 크루즈가 지금까지 시작을 하면서 15만 명을 수송을 했습니다. 네. 수송이라고 15만 명의 고객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수 엑스포 크루즈를 기획하면서 저희들이 한 게 놀랐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언론 발표를 한 당일날 네. 저희들이 6번의 기획 크루즈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게 당일날 매진이 다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엑스포 크루즈가에. 네. 그래서 한 400명씩에서 2,400명 정도 예약이 들어오는 바람에 네. 이제 그 여수 엑스포 끝날 때까지 기획 크루즈 2번 더 연장을 해서. 네. 여수 엑스포 크루즈라는 것은 이제 부산에서 여수간.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여수까지 크루즈로 다녀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발표 네. 당일날 다 얘기. 그렇습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5월 달 중에 아마 그 예약이 완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월인지 6월인지 자세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크루즈를 즐겨 타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군요. 예상보다. 저희들 고객 중에 아주 매니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전용 크루즈선을 이제 도입하시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모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용 크루즈선. 저희들이 이제 도입했던 배가 이제 선가가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됐었고요. 300, 네. 우리가 펜스타은이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각종 재개장 비용이 한 배가 한 20억 들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투여됐던 자금이 한 400 몇십억 됐었는데. 네. 저희가 그 한 2년 동안에 2008년도에 전용 크루즈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1년 6개월 운항을 했습니다만은. 네. 다 합쳐 저희들이 뭐 한 500억 정도의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가 상황이 또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리먼 사태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뭐 아주 최악의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제 뭐 퇴사가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선대가 그때 여객선이 3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척은 매각을 하고 이제 한 척은 저희들이 이제 용선을 계약을 끝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그 500억 적자를 보신다면 정말 큰 적자인데 네. 당시에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 어려움을 지금 이제 완전히 극복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여객선사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화물선사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화물선사 출발이 지금까지 이제 물류의 바탕이 있어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선대를 확충을 했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사실 선대 확충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전용 크루즈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네. 대기업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크루즈 사업은 사실은 이제 일반 운항선사, 그러니까 네. 우리처럼 재혼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기에 무리가 되게 많습니다. 초기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배야 뭐 한 4,500억밖에 안 됐지만 네. 사실은 뭐 큰 배들은 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투자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네네. 금융사들이 이제 뒤에 펀드가 다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 이제 이 대기업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저희들이 한 것은 누군가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2004년도에 이제 주말 크루즈를 제일 먼저 했었고.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들이 그때는 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불안한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게 마케팅의 현실이 별로 그래 좋지가 않았었고 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네. 뭐 배 여행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호감이 느끼는 그런 층은 굉장히 아주 극소수 크루즈에 대한 개념이 도입 당시였으니까요. 네. 정말 크루즈 산업의 개척자라고 불려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크루즈 산업의 크루즈 여행의 어떤 매력이라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크루즈 여행의 매력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자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호텔을 예약을 하고 짐을 싸고 네네. 이제 그렇게 가는 여행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든 행선지를 정해야 되고 또는 여행 가이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녀본 그런 여행에서 이제 교통수단도 워낙 발전을 하고 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호텔을 가지고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 여행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크루즈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즈선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전부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안에서 하나의 도시가 하나 있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 매력은 아마 기왕 자다가 보면 또 놀다가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배가. 이제 그러면 거기서 크루즈 고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막론하고 편의성을 굉장히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그 나라의 입출국 갈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기가 내리고 싶을 때는 내려서 이제 뭐 시내 투어도 하고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뭐 나는 내리기 싫고 그냥 배에서 그냥 쉬기만 하겠다라고 배에 쉴 수도 있고. 그런 여행의 수단이 이제 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쁜 일상에서 이제 여유로운 여행이 아마 크루즈가 그래서 최고로 지금 치고 있는 여행 패턴.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국내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루즈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제 카니발 크루즈라든지 로얄 캐리비안이라든지 하는 곳이 세계 양대 산맥입니다. 이 두 회사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오너들이라 그러죠. 여기가 펀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산업금융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을 모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해운업에서의 사업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이제 펀딩을 해서 거대한 선박을 가지고 선박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념이 큽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중국은 아직까지 전용 크루즈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얼마 전에 또 새롭게 지금 뭐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크루즈선사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 없지만 아직까지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해운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크루즈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선사들은 뭐 데일리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제일 싼 게 한 7만 엔 정도 합니다. 원나잇에. 그럼 US 달러 한 8,900불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싸게 해도 또 가격이 저희들도 한 300불 정도 이제 디럭스룸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의 디메리트가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수 크루즈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객들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나잇을 경험을 하고 오사카 전기 크루즈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리피트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배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8년 동안 원나잇 크루즈를 하고 기획 크루즈를 해온 것이 저 배 타니까 내 경험을 해봤는데 괜찮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소문이 지금 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수익을 충분히 낼 만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단계는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전용 크루즈는 아직까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크루즈는 지금도 아직 왜냐하면 이게 초기 자본이 워낙 커서 전용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조선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크루즈가 오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경제단체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버추얼 이 홀딩스를 하나 만들어서 배를 가지고 운영 캐리어는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전용 크루즈가 수익성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크루즈 산업에 뛰어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크루즈 산업이라는 것이 유럽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원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 어떤 모델로 삼고 있는 크루즈 여행이나 그런 산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유럽이 사실은 이제 크루즈가 시작이 됐지만 마켓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크루즈 인구가 이제 1,500만, 1,600만을 넘고 있는데 미국 크루즈가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한국에서는 크루즈 할 수 있는 것이 동북아 크루즈가 이제 지금부터의 미래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아우르는 이런 이제 공동 경영, 공동 마케팅으로 크루즈 시장을 좀 이래 개발을 해내면 충분하게 이 한국도 이제 크루즈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나. 지금은 이제 그 태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펜스타라인.com은 이제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이 모항입니다. 그럼 부산을 모항으로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외국 이제 오사카도 이제 다니시고 하는데 또 다른 외국에서 부산을 찾는 그런 또 크루즈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 다른 선사들과 어떤 협조라든지 서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RCI 쪽하고 이전에 한번 이제 승무원들 그 한국 승무원 채용에 대해 가지고 네. 공동 이제 그 스튜어디스 그 우리 저희들은 이제 크루즈 어텐던트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같이 양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졌었고 네. 거기에 이제 일본 크루즈 선사들이 최근에 일본 차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자기들 비수기 때 네. 이제 펜스타하고 같이 공동으로 크루즈 모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의도 지금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뭐 자존심 같은 크루즈가 니폰마루라는 그 배가 니폰마루. 있습니다. 네. 그 마루라는 게 환이라는 뜻입니다. 네. 배를 주로 이제 뒤에 붙이는 게 이제 그렇군요. 일본을 대표하는 배다 이렇게 해서 네. 그 이제 니폰마루가 얼마 전에 재개장을 했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이제 리뉴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저희 이제 펜스타 쪽에 얼마 전에 여수 크루즈 성공에 대해 가지고 네. 자료를 가지고 이제 거기 새로 취임한 사장하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이제 펜스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일본 크루즈를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네.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한국 모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일본 크루즈는 99.9%가 일본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그 배를 타고 싶어도 예약 문호를 개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저희 한국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일본의 고급 문화도 좀 접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크루즈를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도 경험하는 분들이 0.001% 정도의 일본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비싼 건 하루에 20만 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싼 가격이 한 7만 엔 정도 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뭐 3박 4일이다 한 달이다 이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군요. 그 마켓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좀 올라간 겁니다. 크루즈 문화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몇 개 객실을 한번 비워볼 테니까 펜스타가 한번 모객을 한번 해서 일본 크루즈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의가 와 있는 외국 상황이 있습니다. 선사와도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크루즈 산업을 키워가시는 건데, 그러면 일본 쪽에서 이제 그 손님 크루즈 여행객을 모아서 또 부산에 이렇게 이제 오시는 그렇습니다. 것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은 부산에 내리면 딱히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다 이런 불만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뭐 볼거리가 별로 없다. 뭐 이제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크루즈 기항이 그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체제하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기항지 관광은 한 5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산이 지금부터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산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오래됐던 성이 있고 이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적인 어떤 형태를 잘 발굴을 해서 저는 볼 때 뭐 그냥 천편일률적인 뭐 쇼핑가 이런 데 말고 진짜 이제 부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뭐 달동네 투어라든지 또는 뭐 자갈치 시장에서 거기 벌떡벌떡 뛰는 이제 회를 잡아주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문화상품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비하하고 할 정도는 한국 국력은 이미 아니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픈 역사지만 옛날에 일본의 이제 외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서 저희들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 위주의 그 투어 상품을 이게 관이 주도하지 말고 이제 정말 이제 부산의 문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안을 내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있는 크루즈 플래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크루즈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 기항지를 항상 정하는 사람들이 그 전 세계 크루즈 선사의 그 크루즈 플래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너가 부산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좀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모객을 할 수 있게 하면 더욱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없다라고 그냥 할 게 아니고 찾아내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 부산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 상품 또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그 크루즈 여기가
그런 분들이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예, 관광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크루즈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가 서로 좀 협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생각 한번 추진해 보시죠.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한번 저희들 아는 회사들과 크루즈 선사들과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만시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영도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이제 개장을 했고. 네네. 지금 북한 부지에도 이제 개장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크루즈 선사의 그런 필요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2004년 사실 시작을 했을 때 전용 부두가 없었습니다. 네. 전용 부두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전용 부두가 아마 개장이 된 게 2006년경, 7년경 아마 될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선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도 이제 외국적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원나잇 크루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중앙동 저희들이 이제 국제 터미널에서 이제 운항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겁니다. 어쨌든 여객선이 뜰 수 있는 부두가 아직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북항 재개발을 하면서 크루즈 전용 선석이 지금 들어섭니다. 네. 거기에는 저희 선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저도 이제 항만위원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도 충분히 개진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여객선사, 크루선사들의 입장이 반영된 터미널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루즈 여행도 그렇지만은 카페리도 운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카페리 부분에는 지금 일본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카페리 여행을 하는 여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카페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 여객 크루즈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전이 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제 쯔루가 가나자와 이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카페리선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로 화물선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여객은 이제 한 20명 안팎 정도가 탑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도 새로운 항로가 지금 개척되고 있으니까, 카페리 비즈니스도 미래에는 조금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프리트레이드 존이 이제 형성이 되면 자기 마이카를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여행 수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크루즈 여행 쪽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다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배든지 경험하면서 이 배 여행의 매력을 이제 아는 분들이 더욱더 이제 고급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서구에도 지금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크루즈 산업의 개척자, 창시자 그런 역할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크루즈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포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들도 시작을 하면서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자금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실행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이제는 나설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용 크루즈를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외국과의 지금 교류되는 크루즈 선사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을 좀 전개를 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 마켓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저희들도 동북아를 아우르는 그런 크루즈 전용선을 투입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저희들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기화 항로도 운영하고 계시고 원나잇 크루즈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구상 중인 크루즈 항로가 또 있을까요? 어떤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일본의 이제 서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서한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 쪽. 그렇군요. 일본의 이제 일본해라고 하는 쪽인데 그쪽 항로에 대한 이제 개척과 지금 이제 중국 부산에서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카페리나 여객선 항로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제 인천 지역은 워낙 가까운데 북중국이 부산항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우리 배로 갈 수 있는 데는 상해입니다. 그런데 상해만 해도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런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 항로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속에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블라디보스톡
아, 네. 이제 그런 러시아 쪽, 쪽도. 예, 러시아 쪽도 네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거는 아마 기획 크루즈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1, 2년 내에 아마 선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그런 크루즈 산업을 계속 이끌어서 나가셔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펜스타라인.com이 계속 번창해 나가고요. 네, 아울러서 부산 경남의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무척 더우시죠.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갖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런 폭염이나 경기 침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지 싶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올여름 더위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조승환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